수도권을 이웃으로 묶을 경인선 전철 착공식이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올려졌습니다. 경인 전철을 먼저 착공한 것은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 정책과 지방성장 거점 개발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어져 왔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직장과 교육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 지방은 그야말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6대 국정과제로 정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슈인 정책, 이번 시간에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그 약속대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했습니다.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시대를 모토로 삼아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손꼽은 이유,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사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그야말로 수도권 공화국이란 말을 실감케 합니다. 비정상적인 수도권 1극 체제,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서울에서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있어서 삶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뭐 공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놀 수 있는 그런 전시 공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도권에 많고요. 그리고 기업들 자체가 수도권에 많다 보니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지방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서울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방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낙후나 소외나 이건 낭만적인 얘기고 완전히 지역이 소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국가 재앙 수준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의 국가의 모든 부분을 다 대개조를 하는 그런 정도의 결단과 각오를 갖고 있지 않고는 지금 이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북쪽에 자리한 복현 1동. 이곳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40%에 달하는 등 노후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피난민촌은 6.25 이후에 신천변에 자리하고 있던 피난민촌들이 수재를 당해서 이주를 해오신 분들도 일부 계시고, 경북대 부지안에 산발적으로 계시던 주거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이주를 해서 모이기도 하셨습니다. 복현 1동 주민들에게 이곳은 어떤 마을일까요? 옛날에는 여기가 피난민촌이었지. 달동네 가면서 그랬는데, 이제 저도 여기 한 40년 살았는데, 이제 여기는 시땅과 경대 땅이 있다 보니까 발전이 못 되었어요. 이사를 오니까 공동변수를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했어요. 정말 밤 되면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이라서 정말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은 가슴이 아프죠. 여기 와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애들 학교를 다 시키고 지금은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세월을 이기지 못한 무허가 주택들은 안전이 오래되어 해법 모색이 절실한 상황. 때문에 북구청과 대구도시공사는 사업비 714억을 들여 피난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피난민촌으로 불리우는 무허가 주택지를 새롭게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민촌의 물리적 환경은 철거가 되지만 마을의 이야기와 역사, 주민들의 삶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복현 1동은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좁은 집들 사이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고단한 삶을 위로받았던 아늑한 쉼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눈물이 나실 만큼 좀... 그럼 자꾸 물으면 안 되지요. 막상 떠나려니 발길은 무겁지만 이곳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마을 아카이빙 콘텐츠를 찾아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체험할 때 이걸 끓는 걸 보조하는 걸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산재작을 해야 되네요.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렇죠. 앞으로는 오랜 삶터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라지겠지만 이곳의 추억만은 오래도록 남기고 싶은 주민들. 서툴고 투박한 손길이지만 그림으로 또 굿즈로 기억 속 찰나의 순간들을 담아봅니다. 네, 여기 있는 그림들은 어르신들의 옛날의 마을 모습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이 마을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굿즈를 만들었는데요. 옛날 과거의 모습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비누를 만들고 그리고 경대 내에 있는 우물에 물을 퍼올 수 있는 이런 과거의 모습을 나타낸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마을과 인접해 있는 대학 청년들이 어르신들의 기억을 대신 기록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현동은 인정이 많고 인정이 많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좋죠. 예, 그런 마음이고 서로 나눠물 수 있는 그런 정을 가지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게 조금 되게 좀 신기하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길 가면서 되게 다들 아시는 사이인데. 예, 다 인사하죠. 아이고 오늘 뭐 하러 가노? 계산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지냅니다.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복현 유사라는 책으로 펴내 오래도록
마을 자산으로 간직하고픈 사람들. 어른들이 들려주시고 구슬로 남겨주신 것들을 청년 편천자라는 분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설화나 동화 형태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현유서라는 책자 형태로 만들어졌고, 저희가 낭독극과 인형극, 시 이런 다양한 또 문화 콘텐츠로 또 재창조하는 작업들을 해서 매년 이렇게 복현유서의 콘텐츠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복현일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전진기지로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대구 북구청은 지금 마중물 사업이라고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울림 가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쉼터 2군데를 조성해 놓은 상태고, 현재 복잡소 그리고 복현 어울림센터, 한옥카페 이렇게 도시생 거점 공간을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들은 주민분들 동아리 활동 아니면은 교육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인데요. 앞으로는 기억하는 마을에서 꿈꾸는 마을로 거듭나 떠났던 주민들이 돌아오고 청년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다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다 들어오서 다 같이 예전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서 같이 경대생들과 공부하는 마을, 또 학생들, 어르신들 같이 공유하면서 젊은 층과 노년층의 화합, 또 우리의 발전, 이 동네가 낙후되었지만은 새로운 재탄생해가지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쓰러져가는 복현일동을 지속가능한 마을로 변화시킨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구 복현일동이 도시의 활력을 끌어올렸다면, 이번에 만나볼 세종시 이야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 우수 사례입니다.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한 경로당 앞, 어르신이 뭔가를 기다린 중인데요. 어머니 지금 뭐 기다리고 계세요? 두루타 기다려. 두루타는 다름 아닌 세종시의 도시형 교통 모델 버스. 출발 1시간 전 콜센터로 예약을 하면 바로 달려오는 세종시의 효자버스입니다. 두루타는 마을 설명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두루타라는 이름부터 대상 마을과 만남 장소를 정했는데요. 최근에는 늘어나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앱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돈 500원이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편하게 갈 수 있는 두루타. 손님 출발하겠습니다. 도농 복합 도시인 세종시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높은 도심지와는 달리 읍면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불편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두루타 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두루타는 어떨 때 이용하세요? 농림에 볼일 볼 때 오고,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약 사러 병원에 갈 때 가고. 어머니가 사신 데는 뭐 버스 타기가 불편해요? 아까 노인네 가는 거기서 한참 가요. 그 위에 도정기장만 한정기장 가면 돼요. 연로한 어르신들이 덥고 추운 날 더딘 걸음으로 정류장까지 걷는다는 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버스가 집 앞 동네 앞까지 와줘서 상당히 좀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큰 도로까지 걸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보람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앞에 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두루타 버스를 타신 걸까요? 오늘 은행에서 볼일 보고 이제 볼일 끝나고 나면 두루타 불러서 집으로 가려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고 올 때도 편안하게 앉아서 오고. 볼일을 마치고 다시 두루타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돌아갈 때도 요금은 단돈 500원입니다. 노인 양반들 아주 차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볼일보러 나오려면 걸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산차가 있어서 이용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이 차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 가족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모시는 기사님. 덕분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주민에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모시고 다닐 때 이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소 나눌 수 있고 또 이제 뭐 집안의 뭐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드릴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장군면 운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세종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한 수요응답형 두루타 버스. 처음 두루타 버스를 도입 시점부터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만남 장소를 선정하고 노선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노선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그로 인해서 높은 만족도를 가진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022 균형발전 사업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두루타 버스는 마을별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 개발과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년도 10,000명, 21년도 24,000명, 22년도 34,000명으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 1일 5회 이하로 운영되고 있던 읍면 지역 노선버스를 두루타 버스 도입을 통해서 하루 10회 이상 운행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대폭 증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지역을 개발하고 공간을 활성화시켜 우수 사례로 선정된 파주입니다.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는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 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유흥가가 번성했던 지역인데요. 1980년대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기주촌이라는 불명예를 간직한 채 지역 경제가 쇠락한 곳입니다. 미군들이 떠나고 나서는 이곳이 아주 살기 안 좋은 동네로 이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다 나가고 그래서 빈 동네가 되고 했는데 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권유를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와 같이 혼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주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네, 다시 한번 재생을 할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60년 넘게 살고 있다는 성경용 위원장은 마을의 특별한 장소를 안내합니다. 지금 도착한 이곳은 소록이라는 곳으로 저희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담아서 사진도 전시하고 마을에서 알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알리는 장소입니다. 마을의 사랑방이기도 한 이곳은 연풍리의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다양한 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강아지조차 달러를 물고 다녔다고 할 만큼 번창했던 연풍리. 한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연풍기를 조성해 오랜 기간 잊혔던 연풍의 이름을 되찾고 새로운 기억을 입히는 작업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롱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가 2017년도부터 6년 동안 사업의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요.
그동안 파주시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해왔고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그 과정에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연풍시장 200여 미터 도로에는 생활공예 상점 10여 곳이 문을 열어 마을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1년 작가 공모 사업을 통해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는 주인. 지금은 싱그러운 식물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과거 이곳은 DJ가 음악을 들려주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공간이 안에가 생각보다 넓은데요. DJ가 있었던 그런 이제는 LP판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었고 동네 주민들이라던가 이곳에 거주하시던 이제 뭐 미군 가족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여가를 즐기던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후로는 이제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서 한 10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공방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옛 추억이 담긴 공간에서 구도심의 아름다운 매력과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를 느끼며 마을 살리는 일에도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입주해 있다 보니까는 마을에 애정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소소한 일상을 이곳에서 체험을 하고 이곳의 마을 이야기, 스토리들을 꾸며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싶고 더 활성화돼가지고 마을이 더 반짝반짝하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한 공방은 생활문화 협동조합 회원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물론 다양한 교육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진아트, 캘리그라피, 우드버닝 양말목 업사이클링 공예 역사 이야기까지 6분의 전문적 강사님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소외된 계층이나 파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공방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이곳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까요? 공방들이 생겨나면서 이 낙후돼 있던 지역 내에 사실은 공방 앞쪽에 많은 인구들이 지나가거나 많이 좀 소외됐었고 지저분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방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 지역 시장 골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이 기지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방송사와 함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입히고 각종 캐릭터 상품을 위한 공예품을 생산, 판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골목 축제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달아 풍년 행사 같은 거를 개최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나서서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몇 번 여러 차례 하고 나니까 주민분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뭘 하자고 얘기해 주시기도 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방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앞서 만나본 지하체들처럼 주민들의 끈끈한 연대가 필수 요소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균형 발전에 제일 중요한 것을 교통에 있어서의 공정한 접근,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의 자주권 강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비교 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의 일반 제가 얘기하는 3원칙입니다. 과거에 중앙정부가 강력한 정부였고 지방은 중앙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들이 이제는 지방은 지방이 해결하게 하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지방에서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되고 중앙에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채택이 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지역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고요.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교육 자유특구와 기회발전 특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따로 분리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연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난해 11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기회발전 특구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19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 지방으로 유치해서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자라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기업이 중심이 되는 지방 발전 전략,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 정신을 담은 것이 기회발전 특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들을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거침없는 규제로 유인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의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지정한 특구로 이전할 경우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획기적, 파격적 조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4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지방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라 믿고 찾아가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그 현실의 목소리를 진짜 한번 들어보고 그런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해서 어떤 중앙에서의 가이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니즈와 기획 방향에 맞춰서 바텀업으로 할 수 있는 그 기회발전 특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특위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번 그 도와주고 같이 만들자. 당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을 돌며 어떤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소멸해 가고 있는 기초단체의 목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기획자분까지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이런 목소리 하나하나를 담아서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규제 완화와 혜택으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한다 해도 인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체 근로자 중 10% 내외인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의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청년들은 대기업이 많이 입지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 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 소득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는 젊은 청년들이 없는 것이죠. 교육 자유특구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교육 자율특구 내에서 기업, 대학, 지자체가 연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육성,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지자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손꼽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하며 해법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시 수성구 주도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의 도약을 주제로 수성구의 전략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날 교육자유특구와 수성구의 전략을 발제한 김병주 교수. 교육자유특구란 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특별 조성 구역을 의미합니다. 교육 자유특구로 선정이 되면 설립과 운영이 매우 다양화하고 자율적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될 것이고요.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교육 자유특구 지정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대구는 어떤 강점을 내걸고 있을까요? 수성구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교육 여건과 인력이 매우 우수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근데 바로 붙어 있는 경산의 경우에는 대학이 10개가 넘는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수성구와 경산을 묶어서 교육 자유특구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과 정서상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주 여건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교육. 여기에 다양한 실험까지 더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고 하는데요. 지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이기우 교수 역시 교육특구 도입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특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컨셉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들을 다양한 학교들이 생길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주민들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 여러 가지 교육 실험이 이제 교육특구에 생겨지는데 여기서 규제를 완화해도 별로 부작용이 없는 거, 뭐 그런 거는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이제 교육 혁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대구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재범 청년행복위원장은 기존 교육자유특구만으로는 특구 내 인재 유출과 기업 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청년 특별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역에는 청년들의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인프라 자원들이 함께 모여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안에 특구에는 특별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세제를 감면한 것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을 유보할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통하여 선순환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청년위원장이 지역에 살면서 체감하는 탈지방화의 이유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적 인프라 조성이 열악하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젊은이들의 꿈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령 대구 경북을 예를 들었을 때 대구의 수성구 그리고 경북의 경산이 힘을 합쳐서 청년 특별구역을 만든다면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SOC 정주 여건과 그리고 교육적 인프라 그리고 경산이 가지고 있는 대학 도시의 인재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배출된 인재가 그 지역에서 다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별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꼭 대구 경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들로서 메가시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시대 세미나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토론자로 초청받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방향을 논의한 진병영 함양군수. 3만 7천 명이 살아가는 함양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최근 지방소멸 대응기금 210억을 지원받아 지역 살리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들의 지역살이를 위한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 면지역의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승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재생 모델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곳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아이토피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 매입 임대주택 12호를 조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서하초등학교 학생 수는 당초 10명에서 35명으로 서하면 인구는
54명이 증가하였으며 인근에 있는 안희중학교 학생 수도 17명이나 증가하는 효과를 내고 그런 교육 연계형 농촌 재생 사업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긴 어둠의 터널을 달려나가고 있는 함양군. 지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농업에 자신 있게 뛰어들 수 있도록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문화관광 분야에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밑거름을 그릴 생각입니다. 이제 지방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평등, 그 귀한 가치를 지역 어디에 살든 골고루 누리는 일.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 당연한 권리를 이제 누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방에 사나 서울에 사나 행복 추구권이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차별과 불균형 속에서 지방에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아주 강력한 지방 주도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제일 도약 한번 시켜보겠다. 이게 새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